정약용의 인생은 한번 무너진 인생이었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관직에서 쫓겨나고 친구들에게서 버림받고 세상은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유배지로 가는 길, 그가 남긴 첫 문장은 이것이었다. 모든 것은 무너졌으나 아직 하루는 남아있다. 그는 그 하루를 붙잡았다. 그 하루가 모여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웠다. 사람들은 말했다. 정약용은 세상에 버려졌지만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깊이 절망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루의 질서를 지켰다. 아침이면 글을 읽고 낮에는 나무를 가꾸고 밤에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말했다. 몸은 유배되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그 자유를 증명했다. 그의 글은 유배지에서 피어났고 그의 사상은 고독 속에서 더 깊어졌다. 세상이 그를 버렸을 때 그는 세상보다 단단한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 정약용은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말했다. 넘어지는 건 부끄럽지 않다. 다만 일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그에게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무너졌다면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가? 그 질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무너진 벽 위에 다시 벽돌을 쌓듯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다. 그가 쓴 책 한 권, 배운 글 한 줄, 그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는 연습이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을 다듬었다. 고통은 나를 미워하게도 만들지만 그 고통을 연구하면 나를 깨닫게 된다. 그는 슬픔을 분석했고 분노를 관찰했다. 그에게 감정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이었다. 그의 하루는 싸움이 아니라 공부였다. 그 공부는 세상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루는 공부였다. 그는 말했다.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배움도, 관계도, 인생도 기울어진다. 그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 하루를 썼다. 그 중심이 잡히자 그는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한 관료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태어난 인간이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썼다. 하루의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그의 하루는 작았지만 그 하루가 쌓여 다시 세상을 움직였다. 정약용은 유배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를 꺼내어 연구했다. 그는 말했다.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것은 후회가 되고 고통을 관찰하면 그것은 깨달음이 된다. 그에게 상처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을 해부할 기회였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생각 정리에 썼다. 하루가 끝나면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탓했고 무엇을 배웠는가? 그의 일기는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사유의 훈련장이었다. 그는 분노를 분석했고 두려움을 문장으로 바꿨다. 그렇게 감정은 언어가 되었고 언어는 철학이 되었다. 정약용은 후회라는 감정을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후회는 멈춤이요. 반성은 출발이다. 후회는 감정에 머물지만 반성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는 고통을 반성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하루 동안 실수한 것을 떠올릴 때 그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이 실수가 나에게 가르친 건 무엇인가? 그 물음이 바로 그의 회복의 시작이었다. 그는 인간이 무너지는 이유를 사건이 아니라 사유의 부족이라 봤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온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사람을 갈라놓는다고 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간다. 그는 이해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배우기 위해 고통을 붙잡았다. 그의 유배 시절은 고통의 시간이라기보다 공부의 시간이었다. 그는 눈물로 책을 적시며 썼다. 나는 지금 세상을 잃었으나 나를 배우고 있다. 그 배움이 그를 다시 세웠다. 그는 자신을 실패한 관료로 보지 않았다. 다시 쓰이는 인간으로 봤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람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배울 수 있다.
배우는 자에게 무너짐은 휴식일 뿐이다. 그는 상처를 붙잡는 대신 깨달음을 붙잡았다. 그에게 과거는 무겁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짐이 아니라 자료로 다뤘다. 그 자료를 해석하면서 자신을 이해했고 그 이해가 마음의 질서를 만들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정리되었다. 아침에는 후회를 덜어내고 낮에는 배움을 쌓고 밤에는 반성으로 마무리했다. 그 하루의 반복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상처는 다시 나를 가르친 스승이었다. 그에게 배움은 학교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지만 그 안에서 세상을 다시 배웠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고통을 연구한 철학자였다. 그 연구가 쌓여 그의 사상은 절망을 넘어 세대를 건넜다. 그는 무너짐을 끝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무너짐을 다시 일어설 이유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상처를 탓하지 말라.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이 탐구한 철학자였다. 그는 마음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말했다. 감정은 죄가 아니다. 감정을 모르는 것이 죄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오해한다. 화를 참는 것, 슬픔을 숨기는 것,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다스림이라 했다. 그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붙잡아 분석했다. 왜 나는 지금 분노했는가? 무엇이 내 안에 불을 지폈는가? 그 물음을 통해 그는 감정을 공부했다. 그는 마음속 불길을 끄려 하지 않았다. 그 불길이 왜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그는 그 과정을 심학신 쉐이라 불렀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정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원리를 아는 것이라 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썼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흔들림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그에게 슬픔은 무력함이 아니었다. 그는 그 슬픔 속에서 인간의 깊이를 봤다. 기쁨은 마음을 들뜨게 하고 슬픔은 마음을 깊게 만든다. 그는 그 두 감정의 균형을 인생의 중심이라 했다. 정약용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을 나의 교사로 삼았다. 그는 분노에서 인내를, 두려움에서 용기를, 외로움에서 사색을 배웠다. 그에게 마음의 통제란 감정의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해석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에 지배당하면 종이 되고 감정을 이해하면 주인이 된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감정 속에서 배움을 길어 올렸다. 그의 글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이 있었다. 그 불은 억눌린 분노가 아니라 이해에서 오는 힘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화를 다스리려면 먼저 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슬픔을 다스리려면 먼저 슬픔을 인정하라. 그에게 감정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다뤄야 할 공부였다. 정약용은 감정을 제어하려고 싸우지 않았다. 그 대신 감정을 친구처럼 대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써라. 그 글이 내일의 나를 가르칠 것이다. 그의 일기는 감정의 해설서였다. 그는 마음을 분석하며 인간의 본질을 봤다. 그에게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을 성장시키는 연료였다. 정약용은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웃음은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이해에서 오는 평안이었다. 그는 이렇게 남겼다.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며 세상을 이긴다. 그의 철학은 간단하지만 위대했다. 감정을 버리지 말고 감정을 공부하라.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흘렀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길러냈다. 그는 말했다. 마음의 소란을 공부하는 자만이 진정한 고요를 얻을 수 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깨달았다.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것이 진짜 강함이었다. 그는 말했다.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이다. 그는 유배지의 세월 동안 수없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는가?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 그 대신 매일의 자신과 약속을 지켰다. 그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글을 쓰고 사람을 가르치고 마음을 닦았다. 그러나 그 반복이 그를 거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말했다. 하루의 반복이 나를 다시 세웠다. 작은 성실이 결국 큰 기둥이 된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인생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일이라고. 그는 그 중심을 마음의 질서라 불렀다. 그 질서는 세상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좌절의 시간을 버티며 썼다. 하루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하루를 세우면 인생이 다시 선다. 그에게 하루는 인생의 단위였다. 그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는 일, 그것이 곧 회복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다시 일어서려 하는가? 그 답은 단순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일어서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지 않았다. 누가 그를 이해해 주길, 누가 도와주길 바라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다른 이가 내 삶을 세워주지 않는다. 내 마음의 중심만이 나를 다시 세운다. 그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그 주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고난이 와도 무너질지언정 결국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을 가엽게 여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단련했다. 불행은 나를 시험하는 도구일 뿐 결코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다. 그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이미 마음 안에서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진정한 회복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그의 인생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졌다. 그 벽돌은 후회가 아니라 반성이었고 그 기둥은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배우는 사람이다. 정약용의 하루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다시 태어났다. 하루를 붙잡아 일어섰고 마음을 붙잡아 살아갔다. 그의 철학은 지금도 한 문장으로 남는다. 무너진 사람은 많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적다.